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CS 국제학교와 광주 안디옥교회 등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설 명절 때까지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6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윤리단체들이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 상정과 생명보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영장례로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한교총은 교회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한국교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IM 선교에 관련 집단 확진자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회가 철저한 방역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IM 선교 회발 집단 감염 등 최근 교회 관련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회들은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은 모두가 함께 해야만 효과가 있다며 일부에서 누수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도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IM 선교회로 이어지는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선긋기나 꼬리 자르기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모두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주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분노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안전한 예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예배 만들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말했고 이철 공동대표회장은 질책만 하지 말고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용기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종현 공동대표회장은 방역 수칙을 만들 때 작은 교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6명, 전날보다 31명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295명으로 서울 121명, 경기도 70명 등 수도권에 몰린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확진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교회 관련입니다.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12명,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8명이고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 일부 줄긴 했지만 감소 추세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증상자들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용한 전파 등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까지는 이동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연말부터 이어진 집단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지원 대상에는 교회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 물품 구입비로 3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신천지와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도 지난달 말 지역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550곳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확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물결은 성명서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선교회, IM 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온 소상공인과 시민, 공무원과 의료진 앞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물결은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며 소상공인을 도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6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 상정과 생명보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종호 기자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낙태죄는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은 물론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태법을 상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낙태죄 논의를 공식화하라. 입법의 공백은 생명의 공백이다. 이미 인구 절벽에 이른 대한민국의 한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는 이름을 명심하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또 국회가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태아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국회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낙태죄 존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해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 사정으로 그게 심사가 되지 못해서 현재는 입법 공백의 상태에서 무분별의 낙태가 자행이 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주를 경계선으로 해서 우리가 현실도 인정해주고 여성의 건강권 또 태어나야 될 생명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하는 법이 꼭 입법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그 깊은 의미를 또 시대 정신에 담아서 꼭 21대 국회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그 법도 실은 이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국회에 그 입법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에 이제 낙태법 개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면서 또 산모의 건강도 지키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국회 입법 촉구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생명 보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낙태에 관한 어떤 법도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태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혼란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법을 잘 개정해서 정말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또 여성의 건강도 지켜내는 그런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올해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을 포함한 6개 발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영장례로 이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공영장례를 보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안양시 청계 공설묘지 한쪽에 마련된 무연고 사망자들의 묘지.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명패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꽂혀 있습니다. 이름과 생존일만이 간단하게 표시된 채 방치된 무덤들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는 최근 안양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패 교체식을 시작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 장례비라든지 시신 안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순간에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고 지역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식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립 승화원 2층에선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식이 열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부터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진행해온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이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시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빈소의 운영 시간만 축소했을 뿐 모든 절차가 일반 장례와 똑같이 진행되고 요일에 따라 종교 예식도 진행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해서 시신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가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사실 산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 업무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단체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못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자, 돈이 없어? 그럼 시신 포기해. 그러면 우리가 화장은 해줄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누구나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공영장례를 보편화시킬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예요.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는 결국 가족 해체와 노후 파산, 실업난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단체들은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가 사회 보장 제도로서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거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